최근에 우리 이복현 건강원장께서 지난 13일 한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의 제2요구권을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법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안입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 그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경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계 부처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금융위원회, 기재부, 법무부 똑같이 과도한 경영권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M&A, 물적 분할 시에만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으로 해서 비교적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도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입법으로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지금 국제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상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해보니까 2019년에는 한 8개사 정도가 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 기업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77개사, 무려 10배가 늘어났어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2018년에 현대차에는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 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주 충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헤지펀드들에게 과도하게 경영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계부처들도 신중한 입장을 표시를 한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언급했을 당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의 표명이었지, 이렇게 주주 충실을 의무화하고 과도하게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에 노출되는 걸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긴 했지만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서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는데 굳이 한경련에서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한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국내 상법 교수 중에 10사람 중 6명이 상법 개정안 이거 문제가 있다,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직을 걸고라서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근본 배경이 뭐예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혹시 설명을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임기가 얼마 남아 있어요? 어쨌든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임기가 얼마 남아 있냐고요? 제 임기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 2개월 남았죠? 3개월쯤 남은 것 같습니다. 직을 걸만한 그 남은 임기도 아니고만은 답변해 보세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저도 사실은 그 성안 단계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낸 아니고,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을 포함해서 사실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좋다고 이 자리를 정무위를 빌어서도 저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통과된 이유, 그리고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조금 더 좀 속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배경에는 기업들 측에서는 사실은 상법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이건 이런 류의 이제 이런 개혁 이슈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반감이 있었다는 것들 배경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제2요구권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저희가 정부 내에서 단일 대우를 갖췄던 것과 달리 이걸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직을 걸고라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거하고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다른 관계 부처하고 입장을 좀 조율하고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금융위원회, 기재부, 법무부
다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대체입법으로 지금 내놓은 건데 그거는 그런 사정은 무시하고 그냥 상법 개정안 제2호권 직을 결국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거를 사실은 조금 더 너무 격하게 추진을 하시는 상황에서 사실 정책 이슈가 너무 정쟁 이슈화 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논의의 장이 되게 파편적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왜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내지는 상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2요구권에 대해서도 기업 대 반기업에 이제 약간 묘한 대결 구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제2요구권 직을 걸고라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대한입법으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에서 논의돼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 여러 가지 뭐 다른 발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굳이 그 표현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는 경영계라든지 상법 전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무색해졌어요. 네, 저도 사실 경영계라든가 상법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회 충실 의무는 우리나라만 좀 예외적이지 많은 선진국에서 어쨌든 해석이라든가 운영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 상황에서 어쨌든 그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예외를 둔 것이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사회 담론으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2요구권 관련된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게 주주가 얼마나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많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국내 소액 주주 등 여러 다양한 투자가가 있을 텐데 그런 투자가들 입장을 이제 예전에는 소를 제기해도 그 소의 이익이 법인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소의 남발 우려가 적었지만 이제는 주주들에게 소이익이 집집 돌아간다면 누구라도 소를 남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발언 자체는 여러 관계 부처하고 신중하게 좀 의견을 교환하고 발언을 했었어야 된다. 그 발언의 결이 너무 강해요. 건강원장 입장에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입장 표명하면 그걸 지켜보는 경영계라든지 소액 주주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라는 경제 전문 유튜버가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결과적으로는 헤지펀드들에게 경영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이 남아날 수가 없다.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더 대다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네, 이제 지금 그럼 기업의 격정이라든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충분히 지금 대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우려라든가 과거 이제 우리 법원의 해석으로 사실상 이해 충실 의무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든가 물적 분할 내지는 어떤 일감 몰아주기 또는 자산의 고가 저가 양수도 같은 되게 특수한 경우에 사실 작동되는 원칙이 대부분은 성관주음에 따라서 사실 경영 판단 원칙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제한된다거나 이런 류의 우려들은 사실은 충실 의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원님. 같은 정부기관에 금융감독을 맡는 수장이 여러 관계 부처하고 의견이 상반된 의견을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상반된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자본시장법을 공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했다는 것이고 지금 상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